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점심 잘 보내고 계실까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가르치는 방송을 생각하셨더라면 큰 오산이고요. 정말 커피와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 그리고 라떼 밀크와 같은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양쪽에서 꽉꽉 채워드리면서 정말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 선별해드리기 위해서 부드러운 라떼 주식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야심찬 방송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에스프레소처럼 쓴맛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1부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지난주에 워낙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만 가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특징주 종목 분석을 도움드렸습니다. 그러나 2부에서는 정말 다음 주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만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1부는 좀 즐기시면서 보셨더라면 지금부터는 눈 크게 뜨시고 TV 가까이 앉으셔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방송 중에는 저희가 전략까지 짚어드릴 거지만 장중의 대응 전략은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노란톡을 통해서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방송 시간에만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1시 50분에 문 닫고 그 이후에는 노란톡방이 사라지기 때문에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화면에다가 딱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뜹니다. 지금 생방송 사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터치하시면 그냥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노란톡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저희가 참여 방법 남겨놨어요.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4글자 보내주시면 뭐 개인적인 종목 상담이라든지 오늘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멘토님들께서 주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답장을 방송 끝나고 차근차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요일 이벤트로 진행되는 거 있죠? 팍스 경제TV 소속 전문가들, 소속 멘토님들과 함께하는 만큼 팍스탁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오늘 커피 쿠폰 드리고 있거든요. 와, 어제부터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커피 시원하게 한잔하면서 방송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별스타방 그렇게 쿠폰 하나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참여하셔서 커피도 무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윤수림 멘토님, 차대웅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각각 두 종목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윤수림 멘토님부터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다커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도체 시장과 과연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파악을 해본 결과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은 현재 솔더볼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대체 솔더볼이 무엇이냐? 이 덕산 하이메탈 이름에서도 들어보는 수 있는 것처럼 덕산의 하이메탈 높은 퀄리티의 이 금속을 제작하는 업체구나. 근데 이 종목이 과연 반도체와 어떤 연관이 있고 이 솔더볼 뭐야? 공이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솔더볼과 이 덕산 하이메탈의 사업 모델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잠시 제 머리카락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머리카락이 대략적으로 1mm 정도 굵기가 추정이 됩니다. 자, 일반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대략적으로 1mm 정도 이렇게 1mm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머리카락 도대체 왜 종목을 설명하는데 머리카락을 설명하느냐?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 만드는 제품이 이 덕산 하이메탈 솔더볼 이 머리카락의 굵기보다 작은 그런 제작된 쇠구슬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쇠구슬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길래 반도체와 접목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덕산 하이메탈의 솔더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덕산 하이메탈의 솔더볼은 일반적으로 이 일본이 솔더볼이라는 제품에 가장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솔더볼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산 하이메탈이 이 소재 솔더볼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 0.76mm 솔더볼로 시작해 이 0.2mm 정도 마이크로 솔더볼이라는 제품을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 이 0.2mm 머리카락보다 대략적으로 5배 가량 이 적은
작은 이 초소화된 제품이 이 덕산하이메탈의 핵심 부품입니다. 자, 이 도대체 이 솔더볼이 그래 쇠구슬이 필요한 건 알겠고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데 그리고 이 솔더볼이 작아서 도대체 뭔 의미가 있어? 이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기술력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솔더볼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최근 들어서 AI를 비롯한 반도체 회로기판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미세 공정까지 굉장히 세분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반도체의 칩과 이 회로기판에 전류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촘촘촘촘촘촘이 박혀있는 덕산하이메탈의 솔더볼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미세 공정 칩이 작아지고 회로기판 또한 작아지고 반도체 AI 칩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작아지게 들어가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칩의 크기도 작아져야 될 뿐더러 이 내에서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솔더볼 또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미세 공정과 이 AI 산업의 핵심입니다. 자, 이 핵심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전류를 전달을 해야겠죠. 자, 근데 AI의 칩과 회로기판의 전력 전달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뭐 구리선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 선을 써도 되는데 굳이 이 쇠구슬을 쓸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멘토님? 자, 이 쇠구슬의 핵심은 바로 전력 전달의 송신의 오류와 크기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전력이라고 하면 이 구리선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이동을 하는 데 있어 이 전력이 이동하는 동안 이 전력선은 긴 시간을 소요를 할 뿐더러 그리고 이 전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력이 팽창을 하고 구리선에 이 전달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전선보다는 구리선보다는 배합선보다는 지금 현재 솔더볼을 활용하고 있는 AI 칩들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더볼의 장점은 무엇이냐? 적은 거리, 단거리를 이렇게 공 모양의 이 솔더볼의 제품을 통해 전력의 송신의 오류가 없이 이렇게 전력이 가더라도 중간에 이런 송신의 오류가 없이 전력이 오류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AI 칩은 지속적으로 미세 공정과 이 미세 회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덕산하이메탈의 이 솔더볼이라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추세다. 오히려 AI 제품들, AI 칩의 혁명으로 인해서 이 솔더볼이라는 제품들의 수요가 강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강제적으로 이 솔더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을 바라볼 때 이런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이 AI 산업과 그리고 이런 메모리 그리고 국내 반도체 산업들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차지하겠죠. 자, 재무제표 또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재무제표와 직결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2021년 그리고 2022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비롯해서 이런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런 메모리 중심의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현재 재무제표의 매출 또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어났는데 반대로 2021년, 2022년에 들어가면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수요 또한 확대가 되는 모습이지만 반대로 영업이익률은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메모리를 비롯한 이 반도체 쪽 시장에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던 시장임을 감안을 해봤을 때 그럼 올해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작년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재무가 좋지 않았던 우리는 작년 2022년에 이 영업이익률 감소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당기순이익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덕산하이메탈의 이 가이던스는 현재 울산 공장 증설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 즉 투자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재무적으로 캐파 증설에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입이 됐다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올해는 이 AI 산업의 확대에 솔더볼에 캐파 확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는 가이던스가 불투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덕산하이메탈 가격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덕산 하이메탈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중심 캔들, 이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앞서 7월달 이 강한 캔들이 다크호스 상단선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매수 캔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거래량 또한 유입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동일한 양상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또한 이런 다크호스 상단선을 터치하고 2차 상단선을 돌파하는 강한 캔들이 한 번 더 유입이 되었다. 이전 상승 양상과 굉장히 동일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캔들이 나타났을 때 이전에 다크호스의 캔들이 나타났던 이전 캔들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지지를 하는 상승 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부터 반도체주들과 지금 덕산 하이메탈의 흐름과 시기와 굉장히 잘 맞는 턴 어라운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 이 매수세, 지지하고 매수세가 들어온 이 8,000원대 구간이 바로 이 8,000원대 구간을 우리가 이 물량을 들어온 시점이 바로 8,000원이구나. 반대로 이 물량이 유입된 구간의 8,000원은 어느 정도 이탈을 했을 땐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가를 이 반사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인 8,000원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 이 8,000원대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이 물량이 들어온 8,000원대 구간을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땐 이 물량이 이탈을 했구나. 즉 이 들어온 물량들이 빠져나간 구간이구나.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다크호스 하단선인 7,500원, 7,000원대 구간까지도 하락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까지 지고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되나요, 멘토님?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가격 전략을 취해볼 수가 있을까요? 다크호스 1차 라인과 2차 라인, 우리가 이 구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다크호스선은 단순하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목표가만 설정을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 주식이 굉장히 흐름이 좋다 했을 때 다크호스 상단선도 벌어지면서 팽창을 하면서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승 수정을 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크호스 상단선을 우리가 1차 상단선이 현재 9,7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2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상단선이 확대되는 이전 고점 구간인 다크호스 상단선 11,300원 구간이 되겠죠. 1,300원 구간을 저희가 2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가격 전략은 이렇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 또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이 상승 흐름의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는 구간 그리고 이전 고점 구간이 9,200원 구간 9,200원 구간에서 지금 1차 상단선 위의 구간이 8,900원 구간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최종 가격 전략 또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위에 그리고 이전 고점 내 9,200원 구간부터 시작해 8,800원 구간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현재 2차 상단선이 9,7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 또한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팽창하는 구간인 12,500원의 이전 고점 구간 12,250원의 이전 고점 구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 물량들이 유입이 되었던 8,000원대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이전에 우리가 다크호스 하단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유입된 8,000원대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우리는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덕산 하이메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를 대표하는 윤수리 멘토님의 첫 번째 공략주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제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들고 나와 주셨습니다. 또 최근 관련 종목들 꿈틀꿈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자세한 전략들 제시해 드리고 있지만 또 실시간 대응 전략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수리 멘토님, 차대웅 멘토님 잠을 주무시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란톡에서 굉장히 많은 전략들 그리고 시장 분석까지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많은 도움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시 50분에 저희가 문을 닫으면 재입장이 불가능하고 오늘 못 들어오시면 또 시간이 훨씬 지나야 되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시면요.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장 드릴 거니까요. 문자 번호 샵 3989번, 샵 3989번 저희 프로그램명 라떼 주식 쓰시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이 자리에서 우리 윤수린 멘토님께서 TCC 스틸 이렇게 제시해 주셨었는데 주말에 제시해 주자마자 월요일 날 17% 떴고 화요일 날 9%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차대용 멘토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6% 월요일장 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와, 저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덕산 하이메탈로 첫 번째 문을 열어봤습니다만 각각 두 종목씩 준비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윤수린 멘토님의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덕산하이메탈은 반도체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늘 두 번째 공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제가 투트랙 전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시장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내용들과 무관하게 최근 2차 전지 종목들의 어떤 종목을 과연 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2차 전지 내에서도 다크호스로 최근 떠오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렌텍이 어찌 내가 알기로는 이 종목은 휴대폰과 관련된 케이스라든지 모듈이라든지 배터리, 휴대폰 충전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모바일 쪽 아닌가? 오히려 반도체 쪽에 가깝지 않나요, 멘토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렌텍에서 나가는 이렌텍이 나가고 있는 사업의 모델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최근에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가정용 ESS까지 이런 2차전지 사업까지도 현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용 ESS 셀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셀에 채용이 되고 이 ESS의 사업 비율이 전반적으로 10%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다. 매출 비중이 10%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단순하게 모바일 사업 부품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가정용 ESS까지 2차전지 사업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구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렌텍이라는 기업이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리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렌텍이라는 기업이 이 충전기와 이 모바일 그리고 뭐 전자담배, 이 KTNG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전자담배 이런 셀, 배터리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2차 전지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행보가 뚜렷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업부 중 하나는 이 모빌리티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아직 확대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3륜차,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3륜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의 배터리 셀, 전기차의 배터리 셀 이런 뭐 자동차 3륜차를 우리가 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많이 활용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아시아권 국가 중심으로는 이 3륜차의 비율이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륜차가 결국에는 3륜차 또한 이렇게 뭐 친환경적으로 간다라고 전제를 한번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런 동남아 시장까지도 이렌텍이 진출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의 동남아 시장에 아주 만일 동남아 시장의 친환경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화가 강화될수록 어찌 보면 이 이렌텍에 들어가는 이 3륜차, 이 모빌리티 셀 또한 동반해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렌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 하나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부진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시작해 지난주였죠. 24일, 27일, 28일 전반적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뚜렷하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지난주 금요일 또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구나. 즉 수급이 유입된 뚜렷한 상승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이렌텍이라는 기업에 있어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는 건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의 색깔 또한 바뀌고 있다. 2차 전지에 대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이 매수세의 색깔 또한 바뀌고 있다.
이렌텍이라는 기업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후 성장성을 동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장보다는 중장기적 성장에 현재 매수세의 색깔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승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과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텍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크호스 2차 상단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최근에 부진했던 흐름 대비해서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지난주 금요일 상승에 우리는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이 쌍끌이 매수세, 그리고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던 즉 중심 캔들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 중심 캔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종목은 2차 전지 내에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다크호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이렌텍의 상승 흐름이다. 가장 따끈한 시점에 가장 따끈한 금요일 날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던 시점에 이 이렌텍을 토요일 오늘 라떼 주식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증거는 2차 전지 내에서 이렌텍이 입지를 다지고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그러면 매수세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이 종목이 단발성 상승이면 어떻게 하죠, 멘토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이렌텍이라는 기업이 장대 양봉을 그려낸 순간에 이전 고점 구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전에 장대 양봉을 그려낸 시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장대 양봉을 동일하게 그려낸 시점이 있었는데, 이 구간들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돌파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우하향 흐름이 이어지는 그러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13,000원대 구간. 13,000원대 구간을 우리가 이탈을 했을 때, 13,200원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우하향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만큼은 데드라인으로, 아주 만일 이 구간이 이탈을 했을 땐 다시 상승분을 하락분으로 반납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만큼은 꼭 준수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1차, 2차 목표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다크호스 2차 상단선 위에서 이미 상승을 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 다크호스 상단선 그리고 이전 고점까지 다크호스 상단선이 팽창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캔들의 상승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15,500원 그리고 16,500원까지 이전 고점까지 팽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고점까지 팽창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전 고점의 상승을,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 종목은 하락의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 목표가를 15,500원으로 잡고, 아주 많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에 15,500원을 돌파를 했을 때는 16,500원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능 밴드 범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다크호스 이제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말씀드렸던 2차 상단선 위에 14,0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이전 고점 구간인 15,2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밴드 범위다라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짚어드리면서, 지금 매수 가능 밴드 범위 15,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4,000원대 구간, 좀 더 러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2% 1% 정도 구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15,600원, 이전에 말씀드렸던 2차 상단선 구간이 팽창하는 구간에 이전 고점 구간의 저항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며 우리는 1차 목표가를 15,6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2차 목표가는 16,500원 구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2차 상단선 구간은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16,5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바라봐도 좋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전 저항 구간인 13,200원 구간을 지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세 이탈로 단발성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렌텍이라는 종목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렌텍 분석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텍입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이고요.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인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좀 관련 종목들에 많이 투자하신, 달리는 말에 올라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잘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을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이렌텍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들고 나와 주셨는데요. 윤수린 멘토님,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TCC 스틸이 월요일과 화요일 연장으로 26% 올랐던 만큼 이번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장중에 대한 전략은 노란톡을 통해서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 20분 정도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필라님, 생방송 사진도 올려주시고 종목 잘 메모 중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주고 계신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떨고이님께서도 반도체 섹터 내 반도체는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던데요. 말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종목들 잘 선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2부에서 잠시 돌아와서는요. 또 옥석 가리기의 신이죠. 세력 탐지기 밀키보이 차대웅 멘토님을 통해서 두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라떼 주식 생방송입니다. 이나무 아나운서고요. 저도 라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자,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주식의 맛을 보고 싶다 하시면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커피 같은 담백한 기업적 분석으로 종목을 선별해 주시는 윤수린 멘토님을 통해서 오늘 두 종목 들어봤고요. 지금 2부에서 2부부터는 우리 차대웅 멘토님 밀키보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죠. 부드러운 기술적 분석으로 세력을 탐지해서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 또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떨구이님께서도 지난주 종목 참 좋았죠. 이렇게 노란톡을 통해서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차대웅 멘토님의 종목이었죠. 지난주 레인 로보틱스 주말에 제시해드리고 월요일날 6% 넘게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을 듣기 전에 앞서서 두 가지 참여 방법 이제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 시간 끝나면 입장 불가능하고요. 비번이 걸려서 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방에 그냥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보내는 사람에게 번호 입력하시고 내용에다가 라떼 주식 저희 프로그램명만 치고 보내시면 종목도 보내드리고요. 종목 상담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대웅 멘토님의 종목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차대웅 멘토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종목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웨이버스라는 종목입니다. 요 종목은 딱 요게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 국토부 사업 수주인데 디지털 트윈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디지털은 알겠는데 트윈도 알겠는데 저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뭐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뭐 하면서 소방 설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여기가 정말 효율적인 도로인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차가 막히네 그러면 또 다른 데 또 보수공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사업 자체가 커지면서 이제 그런 불편을 많이 없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감을 잡고 그렇다면 이거라는 웨이버스가 얼마나 좋은 주식이구나라는 거를 느껴보시기 바랄 건데, 자, 이 디지털 트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요거를 가상세계에 그대로 똑같이 짓습니다. 여기는 현실이고 여기는 가상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기계를 여기에다 놓을까 여기에다 놓을까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놨을 때와 여기에 놨을 때의 생산성을 보면서 가상으로 굴려봤을 때 여기가 생산성이 더 좋네.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다가 기계를 딱 놓는 거예요. 요런 게 가능하고, 또 그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를 만들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상현실로 미리 도로를 만들어 봅니다. 똑같이 구축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예탄이 나오면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상현실로. 그래서 여기에 차를 계속 많이 계속 몇십 년을 가상으로 굴려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했을 때는 차가 막힌다 안 막힌다, 이거를 가상현실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도로 하나 놓으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뚫는 게 맞나 저기로 뚫는 게 맞나, 여기에선 얼마나 수요가 예측이 되고, 이거를 엄청 했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 하나로 그냥 여기도 뚫어보고 저기도 뚫어보고 하면서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여기가 최적화다, 이게 나오는 게 바로 디지털 트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토부와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이 웨이버스의 기술력은 인증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웨이버스가 이 디지털 트윈 사업의 선두주자로 국토부와 사업을 수주했다면, 이 기술 토대로 우리 국가랑 했어. 그러면 해외로 나가야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를 재건을 해야 됩니다. 재건을 하는데, 자, 지금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해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하는데, 자, 새롭게 짓고 싶다면 우리나라 신도시처럼 뭔가 계획적으로 좀 이쁘게 짓고 싶겠죠. 그렇다면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로 우크라의 재건을 미리 가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인프라가 어떻게 깔리고 이게 비용이 덜 들고 여기가 참 이쁘고 잘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웨이버스예요.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통해서 이 사업도 진출하게 된다면 웨이버스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 웨이버스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토부 사업을 수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까지 사업을 수주를 할 경우에는 이 웨이버스의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인증을 크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웨이버스의 디지털 트윈 사업에 손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웨이버스는 아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기업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의 차트를 한번 본다면,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요 상한가 간 날이죠. 요게 화살표가 있는 게 상한가 간 날인데, 지금 보시는 건 일봉 차트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캔들이 그려지는데, 요 날 이제 웨이버스의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한번 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양봉이 하나 크게 나오죠. 이때 보면 이때 거래량, 그렇죠? 그리고 이때 거래량, 그 양봉이 하나 또 나와요. 그리고 거래량이 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양봉이 빡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보면 거래량들이 쭉 많이 들어온 상황 이후에 주가는 옆으로 눕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워요.
쭉 흘러내면서 옆으로 눕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눕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또 줄어요. 이 차트를 보면 자, 급등이 나올 땐 거래량이 늘고 옆으로 흐를 때는 거래량이 줄고 급등할 때는 거래량이 늘고 옆으로 흐를 때는 거래량이 줄고 자, 그러면 자, 양봉의 거래량은 매수세라고 판단을 한다면 자, 매수세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음봉에선 매도세라고 본다면 음봉일 땐 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뭔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 거래량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나갑니까? 자, 이 종목이 들어온 거래량에 손절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거래량이 왜 터졌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 종목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이 거래량이 나갈 구멍을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겠죠.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 양봉은 이 눌림에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바로 주봉입니다. 주봉은 일주일에 캔들이 하나씩 그려지는 건데요. 자,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하나 뾰쪽 나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거래량 없이 아주 질질질 흘러내려가죠. 이런 자리에서는 세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자, 여기서 처음 이제 세력이 입성한 자리입니다.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딱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여기서 분출이 나오죠. 분출이 나오는데 자,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을 보면 여기가 너무 크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거래량이 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새로 들어온 거래량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쭉 받을 때 거래량이 또 없죠. 야, 이 거래량 어디 갔을까? 본다면 그래, 좋아, 많이 해서 여기서 다 빠져나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를 보세요. 얘네가 여기서 주가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계속 거래 터지면서 들어왔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만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3등분을 하면 자, 주식은 올라갈 때 매수할 때 더 비싸죠. 그렇다면 반이 아니라 반의 조금 더 위인 여기 라인에 평단가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본다면 자, 여기 쭉 연장해 보면 이 미칩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다 여기서 손절하고 나간 건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 또한 매집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래량을 보면 어마어마한 매집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다 분출되려면 주가가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올라가야 이 거래량이 다 빠져나가고 여기서 앞에서 다 털고 수익 챙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음봉에서 따라 들어가서 시세를 먹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또 지금 보면 캔들의 패턴을 보면 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죠. 다음 주 뭐겠습니까?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겠죠. 양봉 나올 때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공략해보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해보냐? 자, 진입 밴드입니다. 1745원부터 1800원 사이에서 좀 눌렸을 때부터 좀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차 목표가는 2000원, 2차 목표가는 2500원인데 자, 이 가격대에서 매수가 돼서 여기 가격까지 가면 엄청나게 많이 수익이 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가면 수익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손절가는 짧게 갑니다. 1650원으로 짧게 1650원이 이탈되면 또 돌려 나갈 수도 있는 자리겠지만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650원이 이탈된다면 좀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버스 꼭 공략해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두 번째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덴티스입니다. 덴티스, 이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임플란트가 오스템 임플란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스템 임플란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금니가 하나가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갔더니 덴티스 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오스템 임플란트 안 쓰고 덴티스를 쓰냐? 그랬더니 덴티스가 더 싸답니다. 그래서 싼 김에 저도 덴티스를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점점 덴티스가 많이 점유를 해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 임플란트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자, 이 덴티스가 원래 중국에 진출해 있었어요. 진출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덴티스가 있고 그리고
중국 업체가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있으면 덴티스가 중국 유통업체를 통해서 중국으로 우회해서 들어갔습니다. 왜? 덴티스가 중국에 이 시장 진출을 하긴 하는데 이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번에 덴티스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중국에 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한 단계 줄어드니까. 그래서 덴티스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니까 별로 감이 안 드릴 거예요. 중국 시장 뭐 진출 뭐 그게 뭐냐라고 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성인의 치아가 사랑니 빼고 28개입니다. 28개. 사랑니까지 하면 32개까지도 있대요. 근데 사랑니는 우리 사랑니 임플란트 하나는 없죠? 사랑니 임플란트 하나니까 32개가 아니라 28개인데, 자, 임플란트를 하는 치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 주변 거는 안 하고 어금니 몇 개예요? 한쪽에 3개, 또 반대쪽에 3개, 아랫니 3개, 또 옆에 3개, 그리고 앞니 4개, 아랫니 4개는 임플란트를 합니다. 그러면 앞니 4개, 아랫니 4개 하면 더해 4, 3, 12에 4, 2, 8 하면 20개. 임플란트의 가능 개수는 20개예요. 자, 중국이 몇 명이에요? 13억입니다. 13억이 20개씩 하나씩 한다고 생각하면 몇 개랍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 하나당 진짜 10,000원만 남겨 먹어도 어마어마한 그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덴티스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자, 덴티스 임플란트 기업이고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을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최근에 또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덴티스가 이번에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콜옵션은 뭐냐면 이 덴티스 자체적으로 이제 CB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전환사채를 빌려줍니다. 돈을, 그죠? 전환사채로 돈을 빌려와요.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자, 우리가 요거를 담보로 전환사채를 줄게. 그래서 전환사채는 나중에 기한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했다는 건 뭐냐면 전환사채를 이제 콜옵션으로 미리 사들인 거예요. 미리 사들였다면, 자, 전환사채를 콜옵션으로 미리 사들였다는 얘기는 빚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갚았다면 덴티스는 빚이 줄어들죠. 빚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고 회사가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빚이 줄었습니다. 빚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사에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돈이 생겼다는 거는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는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티스. 자, 요게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하루에 하나씩 캔들이 그려지는데, 역시나 여기 화살표가 그려진 거 보면 여기가 상한가예요. 상한가. 이 상한가 간 날이 바로 중국 진출 얘기가 나온 그 날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이슈면 여기서 상한가를 갖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래량 터진 거 봐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동안에 보면 거래량이 정말 작아요. 막 쭉쭉쭉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거래량이 나오다가 그러면서 주가도 차근차근 올라오다 상한가를 빡 가면서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뭐 한 게 없어요.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그리고 나서 또 거래량 없이 질질 흘러내립니다. 이 거래량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죠? 저는 이 궁금합니다. 이거 누가 싸들고 누가 장롱 속에 넣어놨나? 아니겠죠.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 한 번도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거래량이 터질 걸 한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 간 날 시초가를 딱 지지해주면서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여기 라인에서 반등을 해줍니다. 누가 했을까? 고민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기한 일을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돌려나가고 시초가를 유지해주네. 그리고 양봉이 밀집해서 나오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죽더라도 정고점을 한번 가겠구나.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시세가 분출되기 전 상한가를 가고 눌림을 주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이런 자리에서는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주봉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주봉입니다. 일주일에 캔들이 하나씩 그려지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최근 여기가 너무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그렇지 과거에서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어요. 여기. 근데 보니까는 거래 터지고 그냥 그대로 흘러내는 뭐 액션이 없어요. 뭐 여기서 뭐 여기 한 번 더 가든가 뭐 해서 뭐 털고 나가나 했는데 없죠. 그죠? 그대로 눌리면서 거래해 줍니다. 그럼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옆으로만 계속 흘렀어요. 그럼 저 거래량은 어디 갔을까? 그 최근에 보니까 여기서도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어때요? 횡보를 계속하고 있죠. 아, 이게 얘네들이 주봉상 요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초석이었구나, 이 거래량들이. 그럼 이 거래량은 여기를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해 놓고 레벨업이 됐죠, 주가가. 주가가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가는 여기 10,000원 위에서 노는 주가가 됐는데 쭉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레벨업이 한 번 더 되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레벨업이 돼서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요렇게 하다 쭉 치면 이제 16,000원 위로 올라가는 레벨업을 계단식으로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추세라면 종목이 치고 올라가는 힘이 세다라고 보고 요즘 보면 이 파동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자,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죠. 여기서 쭉 해서 N장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해서 요 고점을 만드는 구간 굉장히 짧죠. 한 3개월입니다. 그죠? 3개월 정도가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거의 1년 그리고 3개월 만에 레벨업을 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1년 여기는 3개월 개월 수가 어떻게 됩니까? 3개월이면은 1년이면 12개월이잖아요. 그죠? 4분의 1이죠. 4분의 1을 하면 3개월에 4분의 1이면은 거의 한 3주에서 4주 정도잖아요. 그죠? 3주에서 4주 정도면 파동상 레벨업을 해줄 수 있다. 자, 캔들 하나당 1주죠. 캔들 하나 1주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양봉이 나오고 1주, 2주가 지났죠. 그러면 다음이 딱 3, 4주가 되는 다음 주예요. 그러면 3, 4주가 될 때 파동상 한번 치고 올라가 줄 수 있는 파동이 나온다. 주봉상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돌려나갈 준비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파동이 정확하죠? 1년이면 12개월, 3개월, 3, 4주 점점 짧아지고 여기서 파동이 빵빵빵 나올 수 있다. 우리는 빵빵빵 나오기 전에 미리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매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티스 진입 밴드는 12,450원부터 12,000원 사이입니다. 12,000원 사이인데 자, 이 종목이 아까 전에 가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종가가 12,700원대예요. 12,700원대인데 지금 보면 매수 밴드는 미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약간은 좀 조정을 받고 갈 거다. 왜? 주봉상 봤을 때 아직 양봉이 안 나왔잖아요. 아직 양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이렇게 봤을 때는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양봉을 뽑더라도 이렇게 밑꼬리를 한번 달아주고 이렇게 양봉을 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밑에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해서 12,000원부터 12,450원 사이에 매수 밴드로 놓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6,5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자리만 가도 수익률은 굉장히 쏠쏠하게 나올 수 있고 이 종목 좀 단기 종목은 아닙니다. 좀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손절가도 짧게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꼭 다음 주에 공략 잘하셔서 큰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주말에 제시해드렸던 레이보 로보틱스 월요일 날 또 6% 큰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죠. 오늘 밀키보이 세력 탐지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을 도움 주시는 차대용 멘토님의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웨이버스와 덴티스 제시해드렸는데요. 덴티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말씀 주셨던 만큼 여러분들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가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목표가 1차, 2차에서 손절가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전략
전략들 방송으로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중에도 전문가분들의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1분 20초 남았고요. 그 안에 무료 입장 가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폰 드셔야 돼요.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QR코드가 뭐냐, 노란톡 오픈방이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샵 3989번 라떼 주식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변 드릴 거고요. 오늘 특별하게 특집으로 팍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는 분들 한해서 날씨 너무 덥잖아요. 시원한 커피 한 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여하시고 기프티콘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